네, 반갑습니다. 구성일보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나누어 주시고 또 적용하는 것 또 나누어 주시길 바래요. 구글 미트를 위한 아이패드가 여기 있고 녹화를 위한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5 암송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대림절에 보통 우리가 성탄절 지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제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카메라를 좀 각도를 좀 이렇게 조금 더 최적의 얼굴 생김새를 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사귐이 또 다가오는 새해를 또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에 또 방송실하고 또 맡은 게 있어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그렇죠? 예, 잠시만요. 커피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커피가 왔네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가 아니고 차가 왔네요. 누가 또 차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 오늘 우리가 부부 공부 해볼 거는 사실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듣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고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았는데도 이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눈싸움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재밌겠다 오랜만에 눈이 와서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한 사람은 쟤들 너무 손이 시려울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누가 이제 누가 틀렸고 누가 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대화를 할 때 추우니까 자꾸 먹게 되네요. 왜곡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가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이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그 이제 이 인지적인 그런 이제 그 생각과 이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거를 이게 종류를 이제 이렇게 좀 열 몇 개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 이 11가지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흑백, 여기 종이가 있는데 흑백 논리, 여기 써놨죠. 상황을 양극단적인 면에서 판단하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거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확신은 안 갑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래도 좋냐고 싫냐,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빨리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이게 일부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반대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과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 양극단적인 그냥 이거냐 저거냐 100점 아니면 의미 없지 이거 만점 안 받으면 의미 없어 90점 의미 없어 이렇게 아니면 야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빨리 얘기하라 이런 거라든지 야 너 이거 저거 좋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싫다는 거로 내가 알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그죠 그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먹는 게 아닌가 봐요. 풀잎이 들어있는데 네. 두 번째 레서넌스는 과잉 일반화인데요.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과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빨리빨리 알고 싶고 판단해서 결과를 듣고 싶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딱 하는 한 번의 거짓말로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 뭐 이렇게 중국 사람이 특정 나라 비하가 아니라 여기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어디 갔었는데 중국인들이 너무 시끄럽게 했어 그 사람들 진짜 예절이 없네 그 나라 사람들은 예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과잉 일반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라고 선택적 추상화라고 부르는데 여러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일부 뭐 이렇게 보완할 점 같은 거 이야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막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진짜 막 뭐 예를 들어 무슨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엄청 잘해가지고 막 칭찬할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아니면 뭐 상사가 요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말 이 뼈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이거 정말 잘 처리했어. 근데 요거만 좀 보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내 아이디어가 별로란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결국 내 거는 별로란 말이지.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약적인 결론인데요.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빨리빨리 상대방이 카톡 보냈는데 1 숫자가 사라졌는데 바로 답을 안 하면 야 진짜 카톡 보고도 완전 나 무시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확인하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 버린 채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는 상대방에게 묻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짐작하는 거는 사실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이번 주에는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한 번도 하지가 않네. 직장 동료가 이번 주에 나한테 별로 인사를 잘 안 하네. 얘가 지금 나한테 완전히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5번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사건을 실제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별것 의미 아닌 것처럼 축소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그죠?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뭐 별거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해 버리지만 어떤 학생은 그게 너무 막 의미를 확대해 가지고 아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강점을 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점을 축소하는 것. 두 가지 다 이제 불안을 이제 다루는 방식인데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선생님께서 뭐 우리 아이에게 리더십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 애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거다. 이런 거라든지 내가 그 잘했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과소평가가 있을 수 있죠. 6번은 감정적 추론입니다. 막연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즉흥적으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뭐 정확한 이해보다는 감정에 기반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좀 느낌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이래가지고 뭔가 좀 모호한 뭔가 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 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좀 좋은 부모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7번은 이 당위적 진술이라고 부르는 학자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유연하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고 이건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하지 않고 이유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호기심은 필요 없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당연히 아빠는 절대로 눈물 흘려서는 안 돼. 부모는 정말 강해야 해. 친구라면 반드시 내 편을 들어줘야지. 네가 내 친구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8번은 명명학인데요. 라벨링 앤 미스 라벨링이라고 학자가 붙였는데 극단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붙이거나 타인에게 붙이는 천재, 바보, 쓰레기, 이기주의자, 천사 이런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과정은 이 인간을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그 특정한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누군가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빨리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예측하고 싶지만 살아가는 그 대화 속에는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난 실패자야. 난 정말 바보 같은 놈이야. 이런 거죠. 9번은 개인화라고 있는데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하고 무관한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 누군가가 늘 자신을 주목하고 있고 타인에게 평가받고 있다고 믿을수록
이런 이제 개인화가 우리 삶 가운데 딱 붙어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개인화에 빠질수록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늘 타인에게 맞춰지고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고 대화 역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저 어저께 회의할 때 저 권사님이 웃었는데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죠. 10번은 재앙화인데요. 대안적인 거에 대한 가능성 없이 그 최악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시험을 치면 망하게 되고 수능을 칠 때는 배가 아프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대학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긴장하면 배가 아프니까 수능 시험 칠 때 배가 아파서 대학까지 떨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파국적인 해석을 한다는 게 바로 재앙화의 오류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자식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완전히 죽게 되겠지. 제가 뭘 탈선하면 추락하겠지라고 썼네요. 이런 이제 재앙화의 오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11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평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11번에는 독심술 마인드 리딩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방식이죠. 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옳다고 우기게 되고 서로 내가 추측으로 맞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독선적으로 너 지금 나 지금 싫어하는 거지. 너 억지로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상대방이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아는 사람일수록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 나 제 표정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 이런 거라든지. 이 애가 지금 슬픈 게 분명하구나. 딱 보니까 난 알겠다. 이런 식으로 독심술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11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그 오류들이 내가 빠져보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사부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과 또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 없기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자신들이 바라는 꿈과 비전을 찾아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사건을 바라보아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서 또 대화하고 바라보고 질문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서로 간에 또 대화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부성사부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